네, 2부 조정훈의 2판 4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와 함께하는 조정훈의 2판 4판 정치 이슈와 지역 정치의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실 때마다 흥미로운 방송을 이어가 주시는 조정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입니다. 네. 아니, 올 때마다 흥미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어쨌든 뉴스민의 구독자들이 빨리 늘어나야 될 텐데 이게 네. 제일 걱정입니다. 자, 우리 강수영의 입하고 방송 시작한 이래 구독자 몇 명 늘었을까요? 제가 카운트를 해봤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없습니다. 늘진 않았다. 아니, 농담이고요. 네. 몇 분은 계신데, 하여간 저희는 뭐 인위적으로 구독수를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조정훈 기자님은 여전히 또 홍 시장님 이야기를 한번 중계하셨는데. 네. 어쨌든 홍 시장이 대구시장에 취임을 하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오늘이라고 하면은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생방이죠, 지금. 네. 예, 그러면 오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오늘 그 오후에 홍 시장이 네.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1년을 지나고 나서 열심히 살았다.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 그 4년 임기 중에 70%는 일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70%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 예. 홍 시장님의 그 임기 벌써 이제 1년이 지났다는 게 체감상 더 오래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도 많은 일이 있어서 그런지 네. 예, 체감상 오래된 것 같은데 너무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일단 첫 번째, 어쨌든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TK 신공항 이야기. 네. 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TK 신공항은 홍준표 시장이 그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될 때부터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정치인들보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 전에 이제 권영진 대구시장 전 시장이죠.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가 TK 신공항을 경북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렇지만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회의원 시절에 TK 신공항을 법안을 발의를 하고 그렇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홍준표 시장의 법안에 좀 관심을 안 뒀었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때 혼자 뭐 외롭게 싸우기도 했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도 TK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지난 4월 달이었죠. 4월에 그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고 또 7월 1일자로 군의군이 대구로 편입이 됐죠. 네, 이제 됐죠. 네, 그래서 홍 시장 취임 전부터 시작된 TK 신공항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TK 신공항 문제 뭐 활주로 길이가 어떻게 되냐, 뭐 네. 최대 중량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되냐, 뭐 그렇죠. 물류공항이 될 수 있냐, 중추공항이 될 수 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네. 특별법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니 빠졌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계속해서 추진돼 가고 있고 군의군과 군의군의 대구공항시 편입 문제도 네. 어쨌든 7월 1일자로 돼서 상당 부분 이제 가시적인 이야기까지 게다가 후적지 개발 이야기까지. 네, 그렇죠. 후적지 개발고 제가 보니까 조감도가 뭐 어마어마하더만요. 거의 뭐 예. 미래도시던데. 근데 굉장히 좀 기발한 게 예. 그 후적지를 그 두바이식으로 개발을 네,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TK 지금 그 K2 군공항을 군공항이 이전한 이후에 동천의 그 동천 유원지 앞으로 흐르는 금호강을 네. 이렇게 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변도시로 만들겠다. 그리고 예. 이제 두바이식으로 그 경제 자유구역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구상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일은 앞으로 10년 뒤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네. 과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일이겠죠. 그 어마어마한 자본이 아마 유치가 돼야 될 것 같고 해외 자본들도 많이 들어와야 네. 아마 가능한 사업처럼 보이던데 하여간 되기만 된다면은 대구가 거의 뭐 세계 인류 도시가 될 것 같아요. 아마 뭐 대구가 생긴 네. 이래로 아마 천지개벽이 되지 않겠나. 그렇죠. 아주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의 뭐 100층짜리 건물처럼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도 그렇죠. 있고 그러던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그
사실은 취임 때부터 네. 대구시장을 하는 진정성이 사실은 대권으로 가는 발판, 정치적 재기를 위한 어떤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세간의 평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하시면서도 중앙 정치에 대한 코멘트들을 끊이지 않고 하셨고 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했는지 아니면 뭐 그냥 김기현 당 대표가 했는지 하여간 네. 국민의힘 상임 고문직에서 해촉당하는 초유의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지난 4월 13일 날 해촉을 당했습니다. 네. 해촉을 당했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대구와 관련된 글보다는 오히려 당과 관련된 이야기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계속 올렸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다른 시장들과는 달리 기자들을 잘 안 만났어요. 네. 만나지 않는 대신에 SNS로 글을 올려도 기자들은 그 SNS 글을 가지고 계속 글을 쓸 수가 기사를 내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중앙 언론의 그 기자들이 홍준표 시장을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네. 지역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지만 네. 어쨌든 계속해서 뉴스거리를 만들어주니까 뭐 홍준표 시장은 뭐 대구 시장보다는 중앙 언론에는 중앙 정치인으로 더 각인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런 노력들이 홍준표 시장에게는 자기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오히려 그게 단점이 돼서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발생을 한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이야 대권 후보였고요. 네. 대권 주자인데다가 당 대표도 지내셨고 당의 원로인데다가 네. 뭐 그 중앙 정치에 대한 코멘트라는 것이 뭐 또 우국 충정에서 오는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글이 올라오면은 하여간 국민의힘 당 쪽에서는 귀담아 듣는 사람보다는 대구시 일이나 잘하지. 그렇죠. 한결같이. 예. 심지어 비주류인 이준석 전 대표마저도 그분은 대구시 일이나 잘하지. 이 얘기 계속 하고 그러니까 다 무시를 해요. 이게 들어주지를 않아요. 언론에서는 열심히 좀 다뤄주시는데 네. 정작 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당은 홍준표 시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이 된 이후에 사실상 윤심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논란이 됐던 게 그 지금 아주 보수 그 종교인인 그 정강원 목사. 네. 이 정강원 목사와 김기현 대표가 둘이 뭔가 있었지 않았느냐, 둘이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동조한 게 아니냐, 홍준표가 이런 이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김기현 그 대표는 나는 정강원 목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강원 목사한테 빚진 것도 없다. 정강원 목사가 그 막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나는 여러 차례 자정을 촉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홍준표 그 시장에게는 당 외에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는 해당 얘기를 하지 마라. 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홍준표 시장이 또 김기현 대표를 그 비판하고 그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을 했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가 과연 자기 힘으로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할 만한 힘이 있었을까? 그건 용산에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국민의힘 당대표의 리더십을 아주 하찮게 보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그냥 용역업체처럼 그렇게 예,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우리 그 홍 지장님은 이재명 대표를 시청에서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가 옹졸하다라고까지. 그날이 하필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임 1주년에 만나서 용산에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 일을 못하고 있다. 그 정치 초년병이라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홍준표를 비판을 했었고 홍준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옹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대통령은 홍준표가 됐어야 했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보수 일각에서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네.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과 또 현재 또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그렇죠. 충돌 그런 것도 있는 것 빠지지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언론과의 문제 네.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죠. 예, 대구 MBC 요건은 제가 대구의 MBC 일부 분의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말을 줄여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대구 MBC가 지난 4월 30일 날이었죠.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구시가 어쨌든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지만 대구시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게 미준 노선이라든지 유럽 노선을 갈 수 있는 그 큰 활주로를 만들겠다. 3.8km 이상의 활주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제2의 중추공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법에는 3.8km라는 활주로 길이가 빠졌고 중추공항이라는 말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MBC로서는 뭐 언론에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공항이 된다면은 결국은 대구 지금 그 대구 공항을 그대로 옮기는 것 말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대구시는 왜곡 보도다, 편파 보도다 이러면서 대구 MBC를 5월 8일부터 자료 제공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대구시 출입도 금지한다 이렇게 했죠. 지금도 계속해서 아마 그 조치가 네. 이어질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오늘 또 홍 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지만 대구 MBC 기자들은 그 기자간담회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아직도 그 대구 MBC 기자들은 시청사 건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홍준표 시장은 뭐 왜곡 보도를 하는 방송사에 대해서 취재 거부할 권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MBC 그 시청 출입하시던 김은혜 기자님 말씀이 요즘 손가락 빨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시던데. 좀 같이 현장에서 만나면 좀 안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어쨌든 홍 시장님은 뭐 그때 검찰에서 수사 결론 나올 때까지는 네. 이 조치를 계속 그 유지를 하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검찰에서 수사 결과 나오는 걸 보면 그때까지 할지 아니면 자기 임기 내내 뭐 대구 MBC 출입을 금지할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예. 뭐 대구 MBC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같이 그 홍준표 시장을 좀 비판하는 글을 쓰면은 왜 쓰느냐 비판하는 글을 이런 이제 그 외부 압력이 한 번씩 들어옵니다. 기자님한테도 그런 압력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글 쓰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썼다.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비판을 했다 그러면 또 언젠가 나한테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압박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쓰는 게 맞는가? 아니면 홍준표 시장을 아주 잘한다고 써줘야 되나? 근데 사실 기자들이 당연히 비판하는 게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어떤 그 압력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굴하지 않겠습니다. 조정훈 기자님의 소신 네. 이제껏 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켜왔던 소신이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누가 뭐라 한다고 이거 그만두실 것 같으면 진작에 기자 때려쳤지. 그럼요. 네,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사실 글을 안 쓸 것 같았으면 네. 오마이뉴스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갔겠죠. 그렇죠. 네. 뜬금없이 가만히 있는 조선일보 갑자기. 네. 조선일보. 괜히 좀 미안하네요. 네, 조선일보 기자님들 제 친한 분들 몇 분 계신데 네. 깜짝 놀라실 말씀을 또. 자, 언론과의 충돌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대구 경찰청과의 충돌. 이것도 유례없는 또 충돌이었고 네. 중앙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네, 그렇죠. 지난 6월 17일이었죠. 그 대구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퀴어 문화 축제를 앞두고 홍준표 시장이 그 SNS를 통해서 글을 올렸는데 글들이 자꾸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축제는 반대하지 않는데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10시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반대한다. 여기는 이제 국가가 정한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시간 동안 머물면서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집회를 막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집회를 막으려고 하니까 경찰에서는 또 오히려 이 공무원들을 집회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충돌이 있었거든요. 사상 초유의 충돌이었기 때문에 뭐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굉장히
그 앞다퉈서 보도를 하는 참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보통 집회라 그러면 경찰이 막고 네.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의 충돌 이것만 그렇죠. 봤지 경찰은 집회를 보호하겠다고 그러고 네. 공무원들은 나서서 경찰하고 실갱이를 하고 그렇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질간 이야기하시는 게 경찰이 굉장히 그날 화가 났다 그래요. 네. 공무원분들 하시는 걸 보시면서 굉장히 그 흥분하는 모습들도 봤다고 하는데 굉장히 생경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헌정사 일에 처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참 좀 솔직히 재미가 있었어요. 사실 공무원과 경찰이 부딪히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생전 이런 일을 또 볼 수 있을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네. 드는데요. 또 어쨌든 지금 그 뭐 홍 시장님은 뭐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뭐 의뢰했다 뭐 네.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근데 결국에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만 아마 중국적인 뭔가 해석론이 나올 것 같고요.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은 그 대구경찰청장을 당장 파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또 대구경찰청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주 그렇죠. 적법한 네. 행위를 했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 사실 대구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게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뭐 경찰청을 관할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하지만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막더라도 그 경찰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막았던 거는 용산에 의중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히려 나오고 있습니다. 윤과 홍의 대결이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참 좀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 언론에서 좀 더 심층 보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것이 그 대중교통지구에서 실제로 집회를 이 대구 키움문화축제 외에 다른 어떤 집회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굉장히 그렇죠. 그런 많았는데. 것들 그런 사례에서 또 교통 방해를 이유로 예. 이렇게 대구시에서 뭐 행정대집행을 나와가지고 막으려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네, 이런 그렇죠. 것도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뭐 사실 경찰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중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집회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대구시는 그게 이제 중요 도로이기 때문에 집회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시법에 있는 그 시행령에 전국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들이 이제 표로 딱 별표로 규정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도로에 해당되면 집회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도로에 해당될 때는 경찰이 교통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심대하게 교통 방해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집회를 일부 제한하거나 아예 뭐 제한하거나 할 수도 있다. 재량에 따라서 그런 건데 그날 어쨌든 대구경찰청 입장은 자기들의 재량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경찰청까지 이제 이미 보고를 다 보고하고 하고 합법적으로 조치해. 막았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교통 흐름에 대한 평가도 다 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예. 거기서 집회가 그래서 했다는 건데. 근데 이것으로만 끝났으면은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청이 대구시청을 또 사상 초유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그것도 시끄럽죠. 예, 압수수색에 나서니까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폭거를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을 했었는데 네. 그럼 경찰이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그 대구TV라는 이제 대구시청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영상만 계속해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61편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대구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고 그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이 조사를 한 결과 이게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죠. 그래서 대구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내가 퀴어 축제를 못하게 막으려고 하니까 그 보복으로 압수수색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또 대구경찰청은 이미 퀴어 축제 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는데 퀴어 축제 지나고 우리가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다. 이건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장 신청도 네. 검사의 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퀴어 축제 이전에 다 그렇죠. 됐다. 퀴어 축제가 그런 얘기 나왔죠. 6월 17일 날 있었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6월 9일이었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6월 16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큐어 축제 전에 이미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언제 집행할지는 뭐 경찰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 뭐 발부는 받았는데 집행 안 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하여튼 이게 참 지난주에 안 그래도 대구 참여연대 조영태 간사님 나오셔가지고 네. 마쿠의 사장들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었는데 어쨌든 뭐 그 홍 시장이 어쨌든 1년 동안에 그 있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쭉 나오면은 시끄러웠다라는 평가만 나올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갈등 뭐 시끄러운 이면에는 또 일부 잘하고 있다. 그런 언론 보도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을 네. 막 분석하면서 만년 꼴찌 수준인 이 대구 경제가 홍 시장 취임 이후에 뭐 발전할 지금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표들이 각종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다. 장밋빛 전망을 하는 그런 언론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 홍 시장 취임 이후에 사실 대구 경제가 다른 지역에보다 수출이 또 많이 좀 늘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조금 나아진 면이 있어요. 사실 그 취업자 수가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런 경제 지표들은 어느 날 갑자기 홍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 전에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시는 홍 시장 취임 이후 이렇게 좋아졌다라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권영진 전 시장 때 이만큼 성장의 기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씨는 권영진 시장이 전 시장이 뿌리고 열매는 홍준표 시장이 받아먹었다. 네. 자, 여기 대해서 저희 권영기 시장님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권 시장님 한번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저도 문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문자를 넣어가지고 누추한 곳이지만은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홍 시장의 1년 그리고 또 뭐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네. 좀 이제 터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시민들한테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벌써 지금 러닝타임이 다 훌쩍 지나가지고. 벌써요? 네. 또 할 말이 더 있는데. 또 뭐 있습니까? 예, 사실 이제 예. 권영진 시장이 대구시청 신청사를 옮기겠다. 그러면서 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달서구에 있는 그 두류정수장 부지를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확정을 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들어오면서 지금 대구시가 부채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 대구시가 그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시청을 짓지는 않겠다. 대신에 지금 달서구 그 두류정수장 부지의 3분의 2를 팔아서 짓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그 예산을 전액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청사 그 담당 부서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돈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냥 네. 없애버렸는데 오늘 그 기자간담회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홍준표 시장은 오늘 또 그 부지를 팔아서 짓지 않으면은 나는 내 임기 내에 신청사 절대 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그 유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던 네. 구민들, 네. 국민들은 이런 분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게 네. 지금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김용판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이잖아요. 네. 지금 그 대구시 이종원 그 정책총괄 실장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김용판 의원을 만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김용판 의원은 그 땅을 팔아서라도 신청사를 짓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발 물러섰네요. 네,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그 보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으나 오늘 또 그 달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한 80여 명이 신청사 부지를 땅을 팔아서 짓는 것은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 있는데 지금 그 달성군 가창면을 뜬금없이 그 가창면을 띄어서 수성구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가창면은 그대로 달성군에 두어라 이렇게 부결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오늘 뭐 얘기를 했었거든요. 얘기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장이
이민한 그 시의원인데 기획행정위원장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참 홍준표 시장의 그 시장의 말을 거역하거나 이렇게 되면 전부 이상한 사람. 아니면은 그 기자 같은 경우는 참 못된 질문이나 하는 이상한 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참 우리 저기 시의회 그 위원장님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가창면 편입에 대한 막후의 이야기들 네. 해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하여튼 모실 분이 참 많네요. 그렇네요. 홍 시장님 덕분에 또 뉴스민에서 열심히 좀 일해주시고요. 섭외가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방송 진행해 봤는데 하여튼 또 매번 오실 때마다 유익한 방송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재밌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우리 시장님을 위해 네.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숫자 얘기만 나오면 조금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죠.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조정원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